나는 싸움의 천재.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후보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면 신보수주의 깃발을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놓고 친박계와 일전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의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 안 놔둔다. 내가 싸우면 천재다. 그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 가는데 자리 비켜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좌파들 잔치하는데 내 모양 보니까. 네, 보시자마자 우리 구차장께서 네. 뭔가 하고 싶으신 말인 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앞에 나온 얘기랑 이게 딱 일맥상통한 거 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잘한다는 거 지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건 내부 소통 아닙니까? 내부 소통. 자기 그 비서들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네. 그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통은 여야 소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자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데 방금 홍준표 이 전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소통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내부에서 소통하는 모습, 과거 정부와 달라진,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달라진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 앞으로 지금 이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대야 소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싸움의 천재라고 하고 있는 이 야당의 그 유력 정치인이 있는 정당과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네. 이게 소통의 시험대에 좀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손을 네네. 들었습니다. 소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소통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숙명이니까요. 자, 홍준표 전 후보는 지금 LA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현지에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구보수주의는 무능보수로 끝이 났습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자, 귀국하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신보수주의를 새롭게 세우겠다. 이 말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칼을 갈고 있다. 내지는 다음 어떤 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보수주의 말은 좋죠. 말은 네. 좋은데 네. 과연 그래 홍준표 후보가 저는 이야기했다는 걸 좀 잠깐 이야기 들으면서 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신보수는 뭘까? 예. 이런 좀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후보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자체가 보면 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구보수주의적인 모습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았느냐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중요한 게 보면 바로 이제 품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품격의 기존에서 문제. 보십시오. 지금 강남 3구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보수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남 3구에서 홍준표 후보가 몇 등 했습니까? 2등, 2등, 3등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왜 그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보수의 어떤 기반이라고 하는 거기서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았는가? 예. 1등하지 그런 문제를 저는 좀 천착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부자에게는 뭐 자유를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인 접근 방식, 본인의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 잘못됐는데 다시금 신보수를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홍준표 후보가 그리는 신보수라는 게 저는 개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단 신보수주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LA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정당을 향해서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나 세습으로 지었고 물려받고 정치권에 들어와 서민 코스프레하는 패션 좌파들 점점점 이 뒤에 얘기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좀 부적합한 것 같아 뺐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같은 당에 있을 때 역겨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른정당을 향해서 포문을 연 것 같은데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또 유승민 전 후보와 홍준표 전 후보 사이에 보수 적자를 놓고 또 뭐 일대 격전이 붙는 겁니까? 그 대선이 끝난 네. 마당에 그러니까 보수 재통합이라고 하는 과제도 있는데 저렇게 있는데요.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당 내부에 그 전통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웰빙 그룹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역사와 전통을 네. 자랑하는 웰빙. 그 웰빙 그룹들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예.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제대로 기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저거를 대선 후보까지 나온 지도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보수주의를 도대체 어떤 개념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수당이
그 재건하고 보수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치와 이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매우 잘 잡은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 꺼내놓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 사회를 추구함으로써라고 이런 표현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네. 과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보수주의인지, 어떻게 보면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는 불평등을 오히려 옹호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 그러니까 사회 기회균등은 열려 있는 거지만 네. 인간은 누구나 차별화된 삶을 살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생기는 불평등은 필요한 일이고 이건 보수적 가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도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가치를 분명히 하지 못할 때 자기 그 가치. 자기 가치로부터 또 그 품격과 품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재정립하는 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해 주셨는데요. 정계 개편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통합론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홍준표 전 후보가 저렇게 급하게 네. 바른정당을 이렇게 디스하고 나온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대선 이후에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오자구도였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치를 이 양당이 그 양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 3당 체제로 재편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라도 하게 된다면 예. 70석, 80석 정도 되는 제3당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그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또는 바른정당의 어떤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 전 후보가 일찌감치 저렇게 이 바른정당을 좀 뭐 태클을 거는 이런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보수정당의 재건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정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